자, 이 지금 채용 비리 그리고 고용 세습 등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기회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문정권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 노량진에서 전국 각지의 고시원에서 학원에서 뭐 하려고 공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해봤자 어차피 되는 놈은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고, 당신이 공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공기관의 마지막 2, 3배수에 갔을 때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결국은 가족, 친인척, 채용, 고용 세습 또는 백으로 들어간 뒤에 계약직으로 또 적당히 정규직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만연해 있고, 공개 채용으로 회사의 이 공무원이나 공기관에 들어갈 확률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17만 명을 더 채용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입사가 진행되는지가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한 학원 강사가 이 공시생들을 비하했다 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심우철이라는 학원 강사가 말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 사진을 보면 영어 강의 도중에 공무원 준비생들을 향해 정신교육 겸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았죠? 열심히 살았으면 여기 있을 가능성이 없다. 열심히 살았다면 어디 대기업 취직했거나 했을 거다. 솔직히 나는 그래 생각한다. 자, 이래 말해놓고 자기가 하는 심우철 영어 연구소 심선에 사과문을 올려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 했는데, 사과할 필요 없고 니는 학원 강사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가 공시생들 뜯어먹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왜 그런 말을 했냐 할 때 7월에 노량진에서 합격 영어 구문 강의 진행 중 강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자 몇몇 학생이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일부 수강생들은 시계와 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끝내라는 압박을 줬어. 그 상황에서 지금 너희가 했던 노력보다 몇 배 훨씬 더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말을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심우철은 연대 영문과 연대 국제학 석사를 졸업한 뒤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수능 스타 강사로 불리우고 2013년부터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 영어 강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심우철이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솔직하게 말을 안 한 게 잘못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기업부터 공무원부터 공공기관까지 과연 진짜 열심히만 하면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채용비리, 고용세습에서 다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우철의 이런 말에 젊은이들이, 공시생들이 부들부들 한다는데, 당신들은 심우철이 이런 말을 해서 부들부들 할 게 아니라 심우철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부들부들 해야 되는 겁니다. 심우철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지요. 진짜 당신들 공부한다고 고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당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들어가는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심우철이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젊은 사람들은 대기업 못 들어가면 열심히 안 사는구나. 대기업 가는 사람이 몇 프로 된다고 그 외의 사람을 싸잡아 패배자 만드네. 남의 직업 꺼내리기 전에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무례하다. 다른 직장 다니다가 공무원 준비하는 시험도 많은데, 사람도 많은데 저건 아니지. 대기업 취직하면 열심히 산 거고 공시 준비하면 열심히 못 산 건가. 막말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우철이 좀 솔직하게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장 약자인 공시생들만 대상으로 그들에게 마치 책임을 지우듯이 이야기를 했고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비리가 문 정권 하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외면한 죄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합의 룰을 이렇게 깨버린 겁니다. 한국 청년들이 그야말로 꿈을 잃어버린 상실의 세습시대, 음서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이 정부 통계로 8.8이다. 저는 정부 통계가 아니라 실질 통계는 여기에 십자를 하나 더 붙여서 18.8이다 해도 적다고 봅니다. 결국은 청년 10명 중에 한 2명 이상은 일자리가 없는 건데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정 KPS 같은 괜찮은 공공기관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임시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고용을 세습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고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언론사 앞에 가서 협박을 하고 똥산놈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고질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자, 문정권 초창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원랜드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문정권이 뭐라고 소동을 벌였습니까? 한마디로 그때 채용비리 공화국이다. 그래서 노량진 공시생들이 백업서 무력하다. 이런 기사들을 온 언론들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민노총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 대학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이런 데도 어느 한 곳 없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국립대학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10월까지 서울대 병원부터 지방의 각 대학병원에 채용된 직원 110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이 33명, 전남대 21명, 충남대 16명, 강원대 14명, 경북대, 부산대 13명씩이라는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인 신규 채용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대표적인 고용세습 사례인 비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부산대 병원이 13, 서울대 병원, 강원대 병원이 각 7, 전남대 병원이 5, 경북대 병원, 충남대 병원이 3명, 서울대 병원은 정기 공채로 채용된 전공의 임상강사 겸직 교수 10명이 교수의 자녀이거나 배우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산하에도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도단위 산하 공공기관에 수십 건씩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채용 위반 사례, 인사위원회가 없이 기관장 입김이 작용하고 채용 공고도 없이 절차도 없이 채용하고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 구성해서 채용하고 그래서 전부 고용세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밝혀지고 광범위하게 조사되어서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청년들을 좌절을 없게 만들어야 돼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서 고시원 쪽방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 강사한테 빈정거림을 받고 고생하는 공시생들은 쪼다들이냐. 자, 오늘 한 신문에 중앙일보입니다. 정유라 욕할 것 없다. 채용비리 뿔난 네티즌. 자, 얼마 전 서울시청의 시민청이라는 공간 앞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는데 서울 지하철 1, 8호선 평균 연봉 6,700, 공채 경쟁률 54대 1 이러면서 취업 공부하는 내가 바보다라는 문구가 붙었다는 겁니다.
한국대학생 포럼에서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규탄하며 붙인 대자보입니다. 자,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의해 취업준비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연줄로 판가름 나는 고용세습, 두꺼운 공시책 등을 들이다보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으려던 공시생들만 바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채용 비리에 난데없이 사면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입니다. 정유라 욕할 거 없다니까 정유라가 틀린 말 하지 않은 게 부모 잘 만나는 것이 복이기는 하다. 내 자식 가족은 흥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인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수많은 정유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댓글은 유백유직, 무백무직,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던 정유라의 말에 화가 나서 촛불을 들었지만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현실 앞에 허탈하다. 가덕이나 취업난에 고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이 공공기관의 유백유직, 무백무직 소식에 힘이 더 빠졌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의 목소리 중에 실력만으로 정당하게 입사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게 실력이 아니다라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세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건 보수 정권도 해결 못했고 문 정권도 해결을 못합니다. 방법은 뭔가 하면 당사자가 침묵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채용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시험이 안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번듯한 직장에 꼽아줄 부모나 친인척의 지원이 없으면 객관적인 평가로 시험으로만 당락을 가르는 공시가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공시조차도 이제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 공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학원 강사한테 욕을 처먹기 위한 학원 강사료나 인터넷 강의료 수강 비용이 들어가고 독서실 비용, 스터디 공간 대여 비용, 식비, 주거비 등 공시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보니 공시족이 한 달에 62만 원 쓴다 이런 정부 통계가 있었는데 반값만 55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조사한 1065명의 공시생을 대상으로 한 합격생들 시험기간 준비 비용이 주거비, 식비, 교재비, 학원비, 용돈으로 월 평균 62만 원이라 했는데 평균 시험 준비 기간은 2년 2개월, 월 평균 식비는 18만 9천 원, 교재비와 독서실비가 22만 3천 원, 학원 수강료가 19만 3천 원, 용돈 20만 4천 원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살거나 자가에 사는 이들을 뺀 469명의 월 평균 주거비는 38만 7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 수치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비용은 우선 세 가지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학원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지, 일부 공시생은 강의를 듣지 않고 기본 책과 기출 문제만으로 혼자 공부를 하는데 강의를 들을 때도 강의실에서 직접 듣는 실강이 인터넷으로 듣는 인강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료 문제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학습 잠수인데 집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면 큰 돈이 안 들지만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별도의 이용료가 들고 세 번째는 주거비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집세를 안 내지만 노량진 등 수험가의 틀을 잡으면 고시원이나 원룸 비용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수강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본인이 준비하는 직렬의 필수 선택 과목을 모두 한 학원에서 듣는 종합반을 선택하면 6개월에 400만 원, 보통 오전 8시, 9시부터 오후 10시, 11시까지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빼고 하루 3과목 이상 수업을 듣는데 반면 문제풀이 없이 짧게 이론만 들을 때는 2개월에 100만 원, 원하는 수업만 듣는 단가 강의는
이론 수업과 기출문제 풀이, 요약 정리 분야에 따라 다른데 무료부터 4, 50만 원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담스러우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종합 강좌 가격이 50에서 150만 원이에요. 자신이 필요한 건 뭐든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수강 기간과 강의 수강 횟수, 합격했을 때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고, 인강 비용을 줄이려고 여러 준비생이 접속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참 그러네요. 떨어졌을 때 수강비를 돌려받아야 될 건데, 이 인강이 아마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합격 때 수강료를 일정 돌려준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몇 학원에서는 인강을 여러 명이 돌려볼까 봐 재생 횟수나 접속 기기를 제한하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문제인데 3월 달에 공시족이 된 한 사람은 부모님 권유로 부산의 공무원 학원 종합반에 등록했는데 6개월간 구급 수험 과목을 무한정 듣는 것이 420만 원이에요. 학원 안에 있는 독서실도 이용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월세는 안 나가는데 지난 8개월간 수험 기간 쓴 돈이 학원비에 자비 5, 6만 원 월 더해서 대략 500만 원이 들어서 월 평균 6, 70이라는 거죠. 자, 부모가 도와줘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전주 출신의 한 사람은 2년 전에 서울의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과 서울 공시촌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성지인 노량진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 원룸으로 이사를 하니 4.5평짜리가 55만 원. 그 다음에 월세 하나만으로도 아까 월 평균 62만 원에 육박하지요. 여기에다가 학원비 생활비를 더하니 월 150만 원씩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비용을 이기지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노량진에 있는 1년 동안 월세만 600만 원도 더 들었다. 그런데 더 공부하고 싶은데 노량진에 있을 여력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에서 노량진에 있는 이 원룸이나 고시원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몰려드니까 비싸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은 교재비 말고 다른 드는 돈은 없는데, 자, 집이나 학교,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도시락도 직접 싸가지고 가고, 그런데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직접 해결하는 경우에는 4, 5천 원짜리 학교 메뉴를 해도 월 식비만 한 15만 원 들어간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책도 한 권에 한 4, 5만 원짜리 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이상 공시에 올인해서 국업 공무원이 돼서 월급 봉투를 받으면 허탈함이 밀려온다는 거죠. 7급 공무원 1호봉 급여가 178만 원, 여기에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합쳐지면 193만 원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명절 휴가비를 뺀 거긴 하지만은 월 200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급은 더욱 적어서 구급 1호봉은 157만 4천 원. 올해 최저임금보다 110원 많다고 합니다. 자, 3년간 공부해서 합격한 한 공무원은 이거 하려고 20대 3분의 1을 몰두했나 싶어서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투명성이 점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진보 정권에서 엄서제도라고 해서 로스쿨을 채택하고 고시를 없애버리면서 이번 정권 들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학 입시도 3천 몇백 가지가 되면서 정시, 수시, 입학사정관, 학생부 별별 게 많아서 성적으로 들어가는 정시는 20%도 안 됩니다.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 유행을 하고 그것이 공공기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를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들 노력만으로 개별적으로 돌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뉴스 브리핑은요, 내일 이 공시, 그리고 채용 비리, 그리고 로스쿨 만들고 고시 없애고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진, 그래서 투쟁하고 양화대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젊은이들을 불러서
토론을 합니다. 주말에 많이 좀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는요, 점점 불공정 사회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더 가속화되어서 가고 있습니다.